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강입니다. 자, 오늘 이쪽까지 할 거고요. 자, 형태에 관한 거. 자, 한글 맞춤법이죠. 자,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입니다. 자, 체언은 뭡니까? 명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대수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가 뭐야? 명사 체언입니다. 조사는 뒤에 꾸며주는 거. 어간과 어미. 어간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 놈. 어미는 어간 뒤에 붙여주는 약간 조사 같은 느낌이 되겠죠. 뭐야? 제14항이야. 자, 체어는 조사와 구별의 정답. 체어 이거 뭐야? 명사죠. 손이란. 그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15항입니다. 제15항은 뭐야?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을 적는다고. 얘도 체어는 조사와 구별을 적으면 용언은 어간과 어미는 구별을 적어. 자, 이거 뭐야? 먹다 동사죠. 용언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분석 한번 해보자면 어간 뭐야?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갖는 부분. 먹다가 원형인데 여기서 먹는다라는 거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뭐야? 먹이겠죠. 어미는 뭐야? 다야. 먹고 먹어 먹으니. 이렇게 어간과 어근이 어간과 어미가 이제 이렇게 합쳐졌죠. 자, 근데 15항은 부록조항 또 있습니다. 또 부록조항이 된다.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부치원입니다.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졌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야?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이 유지된다는 건데 뭐 넘어지다, 떨어지다, 늘어나다, 뭐 엎어지다 이렇게 있는데 헷갈려서 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거든. 이게 뭐냐면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본뜻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말에서 두 동사를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미가 뭐야? 아래. 넘어와. 그러니까 예시 본뜻이 유지될 때 예시가 하나 있는데 넘어지다거든. 넘어지다는 뭐야? 넘다와 지다를 뭐야? 어와 결합하여 넘어지다라고 했잖아. 넘다에서 다가 삭제되고 어가 결합하여 넘어지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명확히 살아있잖아. 연결고리가. 그래서 앞말과 뒷말의 본래 뜻이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형태의 직관성. 그래서 이거의 약간 특징도 살펴볼 수 있는 게 단어를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언중, 즉 뭐야?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원래대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가 장점이 되겠네. 오케이. 의미가 멀어지는 경우 뭐야? 본 뜻이 유지되는 경우하고 구분해보자고. 자, 멀어진 경우는 반면에 본 소리대로 적는다. 저번에 말했지. 저번에 표음주의하고 뭐 구분했었죠. 이번엔 소리대로 적는 단어야. 드러나다, 사라지다라는 단어 결합 방식이 불규칙하거나 본래 뜻을 아예 잃어버린 경우래. 그게 뭐야? 넘어지다는 유지가 되지. 드러나다의 원래 형태가 뭐야? 들어나다인데 이게 뭐 연음된 거 아니야? 하여튼 본뜻에서 뭐를 거지? 문법적으로 쓴 거야. 어법상에 맞게 썼어. 오케이, 그럼 드러나다. 그래서 의미가 멀어진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원형 유지가 되지 않는다.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자, 그리고 부침투는 뭐야?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그러면 부침이 부록조항이 맞겠네요. 하여튼 그래요.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서 오로 적는다. 무슨 뜻이야? 이것은 책이오라고 발음이 나도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오 같은 경우에만 뭐야? 현갑해주자.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서 오로 적는다고.
이것은 그래서 책이요라고 발음이 나도 이렇게 적지 아니하고 이것은 책이요 하고 오로 적는다고. 그리고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뭐야? 이오는 뭐야? 이오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것은 책이요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책이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하잖아. 마침표야 얘는. 그럴 때는 오를 쓰는 게 맞는데 반면에 연결,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입니다 하고 연결해서 쉼표를 썼을 때는 뭐라고? 이요 발음 그대로 적는다고. 괜찮죠? 이거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면 헷갈릴 포인트가 있으니까 내신 문제 내기 딱이겠네. 오케이, 넘어가자. 자, 제 18항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뭐야?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 어미나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게 된다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고. 자,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런 개념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용어들, 이런 예시들 있죠. 용어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에 어미가 뭐야? 뒤에 오는 게 바뀔 경우에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요. 벗어난 대로 적는다고. 원칙에 벗어나면 원래 규정을 찾지 말고 벗어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들죠. 자, 어간 뭐야? 여기 있죠? 이게 어간입니다. 이게 원형이고 이게 원형이야. 아, 잠시만요. 제대로 설명할게요, 다시. 자,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들 적이라는데, 자, 놀다는 뭐야? 원형입니다. 원형인데 놀이 어간이고 다가 뭐야? 어미죠? 어간과 어미인데 여기서 노래 뭐야? 지금 여기서 노래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입니다. 놀이 뭐야? 어간의 끝 잘 봐야 돼. 이게 마지막에 나오죠, 리을이. 그러니까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이래. 줄어질 적이 뭐야? 생략, 사라진다. 놉시다, 노시다, 다 놀자는 뜻인데 어간의 끝 리을이 사라졌다고 노만 유지가 된다고. 오케이? 놉니다, 노시다, 노. 이렇게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 그냥 벗어난 법칙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냥 벗어난 대로 쓰라고. 그리고 어간의 끝 시읒이 줄어질 적 그따 뭐야? 시읒이죠. 어간의 끝입니다. 이게 어간, 이게 어미. 그은이 그었다 시읒이 생략되죠.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인데 마지막 히읗이 줄어드네요. 다 사라지네요. 그리고 우는 뭘까? 푸다에서 푸가 어근이고 다가 어미지. 근데 그러면 이게 생략된다고. 자, 단어도 다 똑같습니다. 걷다, 뭐 걸은이도 있고. 아, 이거는 또 다르네요. 살펴볼까? 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어간 끝에 나오면은 활용될 때 줄어들 수 있는데 어간의 끝 디귿이나 비읒이 나오는 거는 규칙이 있어.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 뭐야? 걷다는 걸으니, 걸었다 이렇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고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바뀔 적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뭐야? 비읍이 쉽다 원형이 어간의 끝 비읍이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어? 여기 이거는 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가 있네요.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큰일 날 뻔했지. 여기 있고, 근데, 이것만 있어도, 그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것만 있어도 돼. 그래, 이것만 있어도 돼. 처음 설명이 맞았어. 근데 또 여기서 예외 상황이 또 있어요. 이거 정말, 암기의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암기하십시오. 다만 또 있잖아. 곱과 같은 거는 단음절 어간이 뭘까? 단음절 어간은 뭐야? 예를 들어 가다에서 어간이 한 음절로 발음되는 거. 가다가 예시가 되겠죠? 가다에서 가는 한 음절 어간입니다. 단음절 어간 맞습니다. 어미 자, 이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서 뭐야?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자, 이거 뭐야? 소리 어미가 이렇게 결합됐는데 소리는 와로나?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뭐가 활용된 거야? 표음주의. maybe.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돕다. 도와 자 다음 절 어이죠? 어미 도안돼 도와. 그래서 와로 적잖아. 발음이 도와서. 원래 어미 아가 결합된 게 맞는데 그냥 발음이 와로 나네. 그래서 그냥 와로 적자. 표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그리고 단음절 어간이었죠. 도.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7번입니다. 이번에 하다에 활용해서 어미 아가 여러 바퀴 있죠. 예시 볼까? 자, 하다가 하였다라고 부르잖아. 이게 원래 아야. 근데 하았다 이런 거 좀 발음 이상하잖아. 그니까 하여 이렇게 바뀐다고. 자, 어간에 끄듬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 자, 푸르어가 일단 푸르다가 원형입니다. 그리고 푸르어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 아니야, 틀렸어. 푸르러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가 봐봐. 어가 러로 바뀌었죠. 푸르러입니다. 괜찮죠? 어간에 끊음절 르에 을가 줄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죠? 가만오죠? 예시 봅시다. 이런 거 예시 잘 봐야 돼요. 부르다 잠깐만 부르다가 불렀다라고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거지? 볼까? 자, 이게 생략된다고 했지. 그렇네. 부르가 아니라 불어라고 했어. 근데 원래 불어인데 연결음이 언데 불어라고 하지 말고 불러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도 불었다인데 뭘로 해? 리을로 바꿔서 불렀다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형과 형태에 관한 것 중에서 체형과 조사,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야. 자, 볼까? 제 19항입니다. 자, 어간에 전미사가 뭐야? 전미사는 뭐야? 새로 붙어갖고 단어 끝이 뭐야? 새로 붙어갖고 새로운 뜻을 뭐 만들어주는 바로 조사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자,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잠만 어간에 이게 붙어갖고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잠깐만, 이거 케이스 두 가지로 보면 되네. 이게 붙어갖고 명사로 된 것과 부사로 된 것이 있어. 자, 명사로 된 것은
일단 E는 공통이네. E는 공통이니까 예시를 아마도 2로 든 것 같아요. 둘 다. 아 아니네. 둘 다 케이스 다 따졌네. 괜찮네. 오케이 좋아요. 좀 자세하게 해줬네요. 볼게요. 자 E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을 봅시다. 자 길다가 뭐야? 길 2로 붙어갖고 명사로 했죠. 길이는 명사입니다. 깊이도 명사고 높다도 높이로 바뀌어서 명사가 됐죠. 자 이번에 미음이 붙어갖고 명사로 된 거 뭐야? 걸 걷다. 이것도 걷다인데 이게 뭐야?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을이 된 거죠 이게. 자 하여튼 음이 돼서 뭐야? 명사로 했죠. 묶음 얘도 추가돼서 명사로 됐고 믿음도 추가돼서 명사로 했습니다. 명사 그냥 영어에서 썼어요. 예 좋죠. 자 왜냐면 영어가 또 오히려 문법은 영어가 익숙할 수도 있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뭐야? 같이 굳이 부사됐습니다.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부사입니다. 둘 다. 자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중요해. 별표. 자 보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잠깐만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뭐야?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 발음대로 적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뭘까? 예시가 코끼리네. 이게 코끼리가 뭐냐면요. 이게 참 이게 참 한국어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예외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다만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다만 있고 굉장히 많아요 예외 조항이.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한국어 국어는. 이 예시가 코끼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원래 코끼리는 뭐야? 코가 길잖아요. 그래서 원래 코길이었어요. 코길인데 이걸 원형으로 밝혀 적지 아니하고 뭐야? 코끼리라고 적는 거야. 근데 그치 이가 붙었죠. 코길인데 명사로 바뀌었어도 어간과 뜻이 멀어졌잖아. 원래 코가 길다란 뜻인데 이거는 그냥 코끼리 동물이 칭하는 거니까 애매하잖아. 그래서 원형어를 밝혀 적지 않고 뭐야? 표음주의 발음되는 대로 가자. 표의주의가 아닌. 괜찮습니다. 표음주의하고 표의주의는 이거의 모든 큰 틀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네, 물론 문제 빈출도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인 부록조항입니다. 자 어간에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자 모음으로 시작된 이번에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뭐야? 그 원형의 어간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뭔 뜻이야? 이게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이나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긴 했어. 그래도 원형에 밝혀 적지 않냐고 뭐야? 발음대로 가자. 표음주의. 부사로 바뀐 건 뭐야? 일단 명사로 바뀐 것부터 보자. 예시가 있습니다. 넘어가게 낸다. 넘어가게 명사 맞습니다. 근데 발음대로 막게 이걸 텐데 그냥 발음대로 하자. 부사로 바뀐 것은 뭐야? 너무. 비로소. 조사로 바뀐 거 남아부터 조차. 다 이게 뭐야? 이 부록조항의 예시들이다. 중요하죠 다. 부록조항은 별표 하나씩 치고 갈게요. 자, 제 20항입니다.
명사 뒤에 뭐야?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예, 잠시만요. 예,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곳곳이, 낱낱이, 샅샅이. 부사로 된 것, 명사로 된 것은 뭐야? 바둑이, 산발이 뭐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이것도 다 명사였는데 뒤에 이가 붙어서 뭐야? 이가 붙어서 이렇게 부사가 됐겠죠? 근데 이거는 뭐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명사의 원형이죠? 원형입니다. 얘도 원형이야. 이게 만약에 발음대로 표음주의 들어갔으면 뭐야 이게? 사사치 이렇게 발음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가 붙어서 됐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었어. 자, 명사로 된 것은 뭡니까? 바둑이, 산발이. 자, 발음대로 적으면 바둑기가 되겠지. 바둑이, 삼발이 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니지, 우린 이렇게 적죠. 표음주의가 아니라 표의주의입니다. 이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 뒤에.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 21항입니다.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뭐야?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얘도 표의주의겠네요.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뭐야? 갑시다. 자음으로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자음으로 시작됐죠. 이게 어간이고요. 자음으로 시작되는데 뭐 변형 안 하고 다 이렇게 부르죠. 예시입니다. 어간 뒤에, 이번에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거. 자, 낙다인데 낚시 어간이죠. 그러니까 낚시 뭐야?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됐잖아. 이것도 덥기가 되는데 자음으로 시작됐잖아. 널쭉하다도 자음으로 시작됐고. 그럼 뭐야? 바로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었죠 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예외는 항상 별표. 자, 볼까? 다만 이래.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데, 자, 지금까지 표의주였지. 20항하고 21항하고 19항은. 근데 다만이 있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겹받침이죠. 두 개 있는 거. 할짝거리다. 그니까 핫짝거리다가 아니라 할짝거리다 우리가 읽잖아. 겹받침의 끝소리가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널찍하다, 말끔하다 다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표음주의다 얘들은. 그리고 두 번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아까 코끼리처럼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완벽하게 분명하지 않은 거. 넙치, 올무, 납작하다. 자, 올무가 뭐야? 이게 아마도 덫 같은 거야. 덫. 그 잡는 덫, 동물 같은 거. maybe? 하여튼 본뜻에서 벌어진 거. 이것도 외우자. 다 암기. 모든 게 암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제 24항입니다. 그 다만에 여기 또 해설이 있네요. 다만 해설. 겹받침에서 앞에 소리가 발음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뒤에 소리가 발음되면 야 포인트가 있네. 여기서 포인트가 있었네. 앞에 소리 예를 들면 이게 뭔 소리야? 할짝거리다라자. 할짝거리다라고 하지 않고 할짝이라 하잖아. 근데 봐봐.
이 앞에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게 적지 않죠? 그쵸? 이게 앞에 소리가 발음되어서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었어요. 근데 뒤에 소리, 만약에 이게 하짝거리가 짝거리다였으면은 뒤에 소리가 발음됐으면 뭐야? 원형을 밝혀서 이렇게 적었을 거야. 그래서 넓다와 넓다에서 넓다랗다, 넓적하다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보편적인 예시가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적용된 거야. 넓다랗다는 앞에 발음이 적용이 됐잖아. 그래서 리을만 쓴 거고, 표음주의. 얘는 표의주의인데 왜? 넓적하다, 비읍이 뒤에 받침이 발음되니까. 그래서 표기대로 적는다, 원형. 예, 똑같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24항입니다. 자,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또 그 원형을 또 밝혀 적는데, 하다와 거리다가 예시 또 바로 볼까? 꿀꿀이. 봐봐, 원래 꿀꿀 거리다잖아. 꿀꿀 거리다가 뭐야? 꿀꿀 이가 됐어.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잖아.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꿀꿀을 꿀꿀이라고 하지 않고, 꿀꿀이라고 하지 않고 꿀꿀이 원형이라고 적는다고. 이가 들어갔으니까. 이가 들어가면 보통은 원형으로 적습니다. 보통 뒤에. 자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 뭐야? 어근이가 붙여서 했죠. 했죠. 하는 걸 왜 또 해요? 자, 부록종입니다. 잠깐 쉬다 와서 그래요. 자, 하다나 죄송합니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뭐야? 이나 또는 다음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전미사 뭐라 했어? 전미사가 추가되면 새로운 뜻이 붙는다고. 자, 이거는 붙는 어근이 아니라, 이거는 또 차이점 있죠? 자, 못 봤어요?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 했어. 없는 어근. 이건 붙는 어근인데, 없는 어근에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할 때는 이거는 원형으로 적지 아니. 뭐라고? 개굴이. 개구리가 원래 명사였죠? 개굴거리다는 되지 않냐? 귀뚜람하다, 귀뚜람거리다는 되지 않는데 개굴거리다는 되는 거 아닌가? 애매한데? 그냥 원형이 이거니까? 이해해보자. 예. 근데 원형이 이건데? 개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란 대로 합시다. 우리 개굴 플러스 인인데 개굴거리다 될 것 같은데, 아니 하여튼 개굴 하다가 안 되니까 개굴이라고 적는 거예요. 귀뚜람이, 귀뚜람 거리다 안 되니까 귀뚜람이, 그냥 이거는 표음주의라고.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굴거리다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자, 개굴거리다는 일상적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굴거리다는. 그래서 뭐야?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어근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제 25항이에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첫째 지보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준다고. 자, 이런 거 연결돼서 말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되거나,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표의주의.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를 그냥 표의주의로 보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 표음주의라고 보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자, 뭐야? 급이라는 어간 뒤에 히가 붙고 꾸준하다라는 말에서 꾸준이라는 어간 뒤에 히가 붙고 도저히 깨끗이 이가 붙을 때, 히나 이가 붙을 때
원형을 밝혀 적었죠. 꾸준히 라고 적으면은 뭐야? 표음주의인데 이거는 표의주의를 적는다고. 약속. 자, 그리고 부록조항입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를 적는다고. 이게 붙지 않아. 봐봐. 급하다, 꾸준하다, 깨끗하다. 뭐 이거 도저하다야? 하여튼 시가 이 경우에는 뭐야? 원형 밝히는데 그렇지 않아. 갑자하다라고 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소리대로 갑자기, 갑자이라고 적지 않고 갑자기 발음대로 적는다고. 그리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더욱이 일찍이 뭐야? 부사에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부사에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됩니다.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 뭐뭐 하다인데 더욱 이 뭐뭐 하다면 좀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찍 또 자체도 부사인데 일찍 이거는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이거 다 마무리 됐고요. 외울 거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 끝나도 암기 또 암기 하셔야 되고 저도 암기 할 겁니다. 자, 2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을 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남은 2강까지도 영차 화이팅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